이번 동영상은 제 인생에 있어서 특이한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2012년 9월 28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제 전공하고는 좀 동떨어진 화유물생, 화학, 유기화학, 물리는 뭐 제하고 많이 가깝고 생물 이 공부를 하면서 제 딸애를 뭐 약대를 보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딸애는 교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약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동참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신앙이 지금 뭐 기독교적으로 나이롱 신자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절박하게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이게 기독교의 대반전이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라. 다 견디내라 이거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해서 조금 더 부정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을 착목해서 절실히 구하라야. 그리하면 주신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거기 치는 시험이 FET라고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인데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수능으로 넘어갔는데 문제를 뭐 정의해 본다면은 딸애가 그래도 중학여고 반에서 한 1등 수준 했어. 그 당시 의학 분업이 되면서 뭐 약대 가기 힘들고 했어. 교대로 가라. 제가 사실 종용을 해서 대구 교대로 갔는데 이 교대가 보니까 예체능을 못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뭐 휴학 가지 마라 막 이랬는데 결국 졸업하고는 2008년 9월부터 약대 편입 준비를 했는데 그 약대 편입도 실패하고 약대 편입이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2009년 9월 1월부터 서울 강남의 고시원에 들어가고 한의전 부산대를 목표로 준비하다가 2009년 미터 시험을 치고 이건 의대 당시 가려고 그러면 미터 시험 치려고 그런 때거든요. 뭐 점수가 저조해서 한의원 도전도 포기했고 그러던 차에 2012년 9월부터 제가 물리부 도와달라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딸애가 이제 그 물리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가 문제를 풀어보라 그러니까 안 풀고 그냥 가만히 강의만 듣길래 물리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그 문제를 풀어보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이라도 해봐라 그러니까 못 푸는 거고 뭐 해봐서 뭐하냐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문제라도 좋으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강의를 못 보게 하고 문제를 풀려다가 또 모르면은 스페이스바 치면은 조금 더 강사 힌트를 주면은 또 풀어보려 또 막히면은 또 스페이스바로 스탑 시키고 또 계속 보고 이래서 하루에 한 문제 정도 풀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계공학에도 중요한 개념인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사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관성력 개념을 딸이 물었을 때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애는 그걸 파악을 해갖고 문제를 딱 풀어버려요. 제가 얼마나 그때 부끄러웠는지 이 되구나. 우리 딸애가 머리가 있구나. 그 당시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거실에다가 TV하고 노트북하고 연결했고 화이트보드로 조립하고 이런 거는 또 우리 IT에 밝은 우리 랩에 지금은 그 독일계 회사에 가 있는 엔지니어인 이 친구가 설치해주고 또 토익도 나도 같이 치자 그래서 뭐 토익 지인데 사실 내가 막 토익 지원하고 이런데 잘 몰라갖고 그 당시 우리 팀원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했죠. 이 친구도 지금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물리는 뭐 그럭저럭 했어요. 이제 화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화학의 묘비에 빠졌어요. 화학이라는 게 물리하고 다른 게 물리는 어떤 원리를 알면 그냥 문제를 쭉 풀면 나와요. 그런데 화학은 그 중간에 화학의 물성을 좀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물리 쪽에 오리엔티드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외우고 이런 거 싫어갖고 그냥 따져보자 문제를 풀었는데 화학의 물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그 물성을 넣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9월 28일에 이제 물리를 도와주려고 뛰어들었는데 화학이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어갖고 딸애 듣고 그렇고 쟤도 함께 인강을 들으면서 뛰어들었던 나중에 제가 화학의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좀 약한 상태에서 무조건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한 문제 푸는데 밤을 새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 또 어떻게 풀었어요. 웃기는 얘기인데 그 문제는 제가 미분 방정식을 막 넣어가고 막 풀어가고 해가 사실 화학이 이렇게 재밌는 줄은 제가 고3 때 몰랐어요. 제가 그때 화학이 뭐 그 제 세대는 7, 8학번인데 그 당시는 예비고사, 본고사, 예비고사에 화학이 뭐 암기고 서울대 화학 시험은 그 뭐 그냥 원소 주기율표 외우고 막 대충 그렇게 해가고 그 당시 뭐 화학 그렇게 뭐 비중은 안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화학이 재밌다 생각을 못했는데 이 반응 속도, 산연기 이런 게 보면은 이 물성도 알면서 문제를 풀고 약간의 미분 방정식 들어가고 이러면서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을 딸에게 알려주었더니만 딸도 서서히 화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피트 시험을 한번 쳐봤어요. 그때 화학이 좀 문제가 이거 보니까 성적이 한 30%, 막 100점 만점에 30점 보시면 됩니다. 물리 30%, 유기 50%, 생물. 유기 물리는 그런 대로 좀 뭐 이것도 뭐 성적이 저조한데. 그래서 또 1년 같이 해서 2014년 8월 피트 시험에서 물리를 88% 획득을 했어요. 이 가능성을 이제 보인 거죠. 그래가 이제 화학 30%, 물리 88, 유기 80, 보니까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하는 방법이 뭐든지 제가 좀 말을 조금 어떻게 오직 저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똥로직 이 말이 좀 거시기한데 어떤 이런 걸 만든 다음에 해설을 들어라. 무조건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기만 하려 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 피트 시험도 어떻게 보면 질 좋은 모의고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뭐 시험 치려면 못 떨어지면 내년에 보지 뭐 이런 좀 느긋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골프는 못 치는데 골프 이론은 좀 적용해서 스윙을 부드럽게 클럽은 가볍게 쥐고 이거는 합격은 공인데 공을 보고 때리면 쫄아난다. 그냥 합격을 성적에 쓰지 마라. 그러니까 스윙이 부드럽게 스윙하다 보면 장타가 난다. 그게 바로 합격이다. 공부를 즐겁게 부드럽게 하다 보면은 장타를 치고 장타가 곧 합격이다. 뭐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 그게 좀 묵혀들었습니다. 결국 뭔가 뭐 물 흐르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뭐막 적어놓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피트 공부는 보니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를 많이 요구하고 그리고 범위도 광범위한데 바다 고기가 많다고 다 잡는 거 아니듯이 이게 어떤 운도 좀 따라줘요. 그래서 저는 운이 7이고 이제 실력이 3이다. 그래서 공부를 즐기다 보면은 즐긴다는 하기 실습적 불량제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아요. 이런 즐거움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하게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했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공부를 통해 이제 딸하고 긴밀한 교육을 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고독함, 우울함을 좀 달래주는 치료법도 되고 제가 만난 이제 학습법이 똥로직이라도 만든 다음에 해설 강의를 조금씩 보도록 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희열이 중요하죠. 이걸 푸는 게 내가 맞았다. 그러면 이 학습 재미가 되죠. 그 재미를 느낀 다음에 테크닉을 이제 연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화유물성 90%, 즉 100점 만점 90점 봐야 되죠. 토익 900점, 면접 90% 이래 돼야 합격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 랩에서 우리 팀원들한테 하는 신조를 그대로 합니다.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떨때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제가 그때 2012년 9월 28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하는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래서 될 때까지 결국 이루어낸 겁니다. 이 바탕에는 필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사적인 기도는 그냥 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눈 떠 있고 심지어
꿈속에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늘 그 고치를 시켜준 게 아빠와 함께 한 사람 모두 잘 됐다. 물론 많이 없지만 제 제자들 3, 40명을 잘 키워냈으니까 너도 잘 된다. 아빠 믿고 따라와. 너 반드시 약대한다. 이런 글을 계속 주지.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뭐 제 자신의 의심도 들었지만 일단 큰 소리 치고 봤습니다. 힐링 드라이브라고 제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저녁에 밤에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제가 그때 소나타 차가 33km 되는데 창원에 가면 기산동 해안도로나 주남저수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운의 대폭발인데 2015 9월 23일 날 피터 발표 결과 화학이 70%, 물리 87%, 유기화 93%, 생물 93% 받았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요거만 갖고는 평균이 90이 안 돼요. 그런데 가중치라는 게 있더라고. 화학 물리는 한 20%, 유기화학 25%, 생물 30%인데 가중치를 넣어서 주면 평균하면 93% 되고 토익은 905점. 또 면접도 잘 보고 해서 진주 경상대학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딸애를 통한 경험이지만은 제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됐고 제가 늘 좋아하는 미국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성공이라는 식구를 선물할 겁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비판을 찾아내며 아름다움으로 식별할 줄 알고 건강한 사람에서 최선의 것을 발견한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의 정을 갖고든 사회관계를 개설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한테 이것으로 사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면 이것이지. 저는 이 마지막 글귀가 와닿아요. 나에게 성공은 무엇인가. 이 시구의 마지막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아서면서 단 한 사람의 인생,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 한 사람이 제자 되었고 이제는 딸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뭐 간증 겸 경험을 나눕니다. 여러분 뭐 에도도 모르는 이런 성공의 스토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